자, 올해 부동산 개발 계획에 대해서 발표난 게 하나 있어가지고 한번 이걸 봤습니다. 뭐냐면 국토교통부에서 국민의 편안한 일상과 보다 나은 내일 국토교통부가 만들겠습니다 해가지고 약간 원대한 어떤 그런 보도자료가 하나 나왔단 말이죠. 그래서 이게 뭐지? 뭐 부동산 공급이랑 개발 호재 같은 게 엄청 많나? 라고 해가지고 한번 그걸 살펴봤습니다. 여러분들한테 공유를 할게요. 자, 내용을 보면요. 첫 번째가 단기간 내에 신속하게 주택 공급을 추진하겠다라는 내용이 있어요. 그래서 이 LH가 이 기존에 지은 집들을 매입을 해가지고, 그러니까 신축을 매입해가지고 좀 싸게 임대주택을 공급하겠다라고 하는 그 정책이 있습니다. 이거를 대규모로 하겠다, 11만 호 하겠다라고 했었는데 이게 진행이 잘 안 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뭐 좀 여론이 안 좋았단 말이죠. 올해는 열심히 하겠습니다 해가지고 이번에 발표를 한 겁니다. 그리고 이게 또 의미가 있는 게 이렇게 신축을 매입을 해줘야 돼요. 그래야지 그거를 또 쥐고 있는 이제 뭐 시행사나 건설사들이 거기서 또 돈을 회수해가지고 또 지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앞으로 새로 짓는 것들도 다 사주겠다. 뭐 무제한 매입 이런 거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래서 약정을 빨리 해줄 테니까 빨리 공사해 라고 해서 상반기 중에 최대한 착공을 시키겠다라는 내용들도 있어요. 뭐 인허가 지원센터 이런 것들도 만들어줄 테니까 니네가 혹시 착공하고 싶다면 내가 다 사줄 거고 인허가도 팍팍팍 풀어줄 테니까 빨리 좀 비아파트라도 좀 지어주면 안 되겠니? 라는 게 지금 이 공급 정책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지원하겠다. 다시 한번 이제 얘기를 했고요. 요번에 그래서 이제 뭐 본청약 같은 것들은 뭐가 있냐 하면서 이게 내용이 나온 게 있어요. 올해 약 2만 8천 호 정도의 본청약을 추진한다고 지금 발표를 했습니다. 근데 이게 좀 뭐랄까요? 이걸 좀 재밌다고 말을 해야 될까? 뭐 아니면 좀 이 국토부 공무원이 얼마나 머리를 쥐어짰을까라는 그런 좀 안타까움도 드는 부분이 있는 게 뭐냐면 바로 이 부분입니다. 이 빨간색 부분이 지금 분양을 하는 거고요. 나머지는 이제 뭐 지구 지정이나 계획 정도거든요. 근데 보면 재밌는 게 있어요. 제가 보여드릴게요. 여기 보면은 지구 계획이나 지정하는 거는 단위가 만호입니다. 만호. 근데 여기 분양하는 거는 100호예요. 100호. 그러니까 이게 무슨 소리일까요? 뭔가 이 숫자만 보면은 과천 주암에 엄청나게 많이 공급을 하는 것 같고 가련동은 뭔가 조금 그냥 그 지구 지정하는 것 같지만 단위가 100배입니다. 그래서 실제 이거 100호기 때문에 과천 주암은 1600호 정도가 본청약을 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이런 마곡 같은 데는 120호가 지금 분양을 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 이 의왕 군포 같은 데는 4만 1000호. 그러니까 이거 엄청난 차이가 나는 거죠. 그런데 어쨌든 뭐 어쩌겠어요. 이거 보고서를 써야 되니까 이렇게 한 거지. 화성 동탄에 3300호 정도, 수원 당수에 340호 정도를 분양한다고 합니다. 이 정도는 뭐 그 회사를 다녀본 분들, 보고서 써본 분들은 익스큐즈를 좀 해줘야 된다. 이거는 어쩔 수 없을 것 같아요. 이거는. 자, 두 번째로 1기 신도시 재정비 사업을 변함없이 추진하겠다. 지금 1기 신도시가 지금 선도지구가 발표되자마자 막 탄핵 막 터지고 지금 뭐 이런 일들이 난리가 나니까 이거 안 되는 거 아닌가라는 걱정이 있는데 걱정하지 말라. 이거 한다. 특히 이제 지방에도 노후 계획 도시라는 게 있어요. 이게 다 80년대 초반 뭐 90년대부터 해가지고 공급됐던 지역입니다. 단순히 1기 신도시만 지금 재정비를 하는 게 아니고 노후 계획 도시를 전체적으로 재정비하는 특별법이 발표가 된 거예요. 통과도 됐고. 그러니까 지금 단순히 얘기하면은 노원도 그렇고요. 목동도 그렇고 다 신도시 재정비 사업에 해당되는 지역들입니다. 그래서 이런 거 잘 하겠다. 라고 지금 다시 한번 얘기를 한 거예요. 자, 그리고 3번 청년주택 드림대출도 출시를 합니다. 드디어 이제 출시를 하는데 청년주택 드림청약 통장을 가입을 하라라고 이제 많이들 권장을 했지만 당첨되면은 전용 대출을 우리가 출시할 거기 때문에 이걸로 청약도 당첨되고 대출도 엄청 싸게 해줄게 해서 청년들을 위한 대출 상품을 어찌 보면 이제 대대적으로 이제 발표를 했었는데 상품이 안 나오고 있었거든요. 근데 이 상품이 이번에 나왔다. 그래서 만 19세부터 34세 무주택 청년들이 이 통장을 가입하는데 연 5천만 원 이하의 소득이어야 된다. 근데 대출 조건은 당첨이 만약에 되면 분양가의 80%니까 많이 해주는 거죠. 그리고 청약통장 1년 이상 1000만 원 이상만 납입을 하면 되는 거고 미호는 7천만 원, 기호는 1억 이하까지. 금리가 최저 2.2%인데 뭐 결혼하면 깎아주고 출산하면 깎아주고 애 하나 더 낳으면 또 깎아주고 이런 것들이 있어가지고 많이 낮추면은 1.4까지도 내려간대요.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좋은 겁니까? 되게 괜찮은 거죠. 그러니까 이게 신생아 특례랑은 조금 다른 거예요. 청약 통장 자체도 이자를 좀 많이 주고 이걸로 만약에 당첨이 되면은 이자를 팍팍 깎아가지고 우리가 해줄게 라는 그런 겁니다. 분양가 6억 이하만 해당이 되고 전용이 85제곱 이하만
되는 거니까 받을 수만 있다면 이제 조건은 최상급이에요. 물론 요즘에 청약 당첨이 쉽지가 않죠. 그래가지고 뭐 당첨이 돼야 쓰죠. 뭐 이런 생각을 하실 수도 있지만 없는 것보다는 나은 거죠. 그래서 누군가는 될 거니까 되시는 분들은 요거를 이제 쓴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올해 상반기에 상품을 출시한다고 하니까 뭐 빠르면은 뭐 얼마 남지 않았을 것 같습니다. 자, 네 번째로 민간 분양 신혼 특공을 확대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신혼 특공이라는 건 결국에 뭐 결혼을 해야지만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근데 여기를 좀 많이 늘려준다는 게 그러니까 의미가 달라요. 뭐냐면 신특공을 이제 35%까지 늘려주는데 아이가 있는 신혼부부를 이제 많이 우대를 하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이가 없는 신혼부부가 배정받는 물량을 뺏어가지고 아이가 있는 신혼부부한테 더 많이 준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신혼특공의 어떤 물량이 바뀌었다라고 보기는 어려운데 근데 여기서 이제 아이가 있는 신혼부부한테 훨씬 더 좀 밀어주겠다. 그러니까 이제 만약에 뭐 올해나 뭐 이제 신혼 특공으로 분양을 받으려고 하는 분이 있다면은 아이가 있으면 그래도 훨씬 더 유리해진다.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아이가 있어야지만 뭐 집을 뭐 청약도 당첨되고 뭐 대출도 싸게 해주고 이런 것들은 앞으로 정부 기조는 계속 갈 것 같아요. 공공분양도 신생아 우선 공급을 또 신설한다고 합니다. 물론 공공분양이 지금 많지는 않아요. 정말 적어지긴 했지만 그래도 앞으로 이렇게 아이 있는 집을 우대한다는 거는 뭐 시대의 흐름이라고 생각하시고 이왕 뭐 결혼했다. 그러면은 날까 말까 고민할 때 아이를 하나 낳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공공분양 같은 거에서도 우대를 많이 한다고 합니다. 자, 혼인신고 전에 청약이 당첨된 분들도 있을 거 아닙니까? 이런 분들은 이제 혼인신고를 하게 되면은 그 이력을 지워준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신혼특공을 또 넣을 수가 있는 거죠. 이런 것도 좀 바뀌는 거고 무순위 청약은 무주택자만 가능하게 이제 바꾼다. 이게 또 요번에 또 나온 건데 이건 과거부터 정부가 계속 이 넣었다 뺐다 하는 거를 반복하고 있는 것 뿐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2023년 1월에는 다주택자들은 원래 무순위 청약 같은 거 못했는데 이제 넣어줬습니다. 그때 청약이 잘 안 될 때는 넣어주고 또 과열되면 야 너네 나가 하고 뭐 이럽니다. 그러니까 약간 그 뭐 유주택자, 다주택자들이 뭐 어떤 분들은 되게 그 사람들이 뭐 막 되게 뭐랄까요? 혜택 받고 우대 받는다고 생각하시지만 실제로 정부가 봤을 때는요. 이 뭔가 되게 힘들어지고 안 좋아질 때는 다주택자나 이런 사람들을 찾아요. 야, 우리 좀 도와주면 안 되겠니? 라고 이제 이렇게 정책을 살짝 엽니다. 그러다가 이제 어느 정도 살만해지면 또 문을 닫아버려. 야, 니네 이제 그만 가라. 그리고 너무 과열되면 막 갑자기 막 때려잡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거의 패턴이에요, 패턴. 그래서 요번에도 또 그런 일들이 일어났다. 상황 안 좋을 때 열어줬다가 이제 좀 과열되니까 너네 나가라. 자, 근데 이게 어차피 뭐 동탄역 그때 롯데캐슬이 300만 대 1이었거든요. 300만 대 1. 근데 여기서 만약에 뭐 다주택자들이 뭐 100만 명이 있었다고 칩시다. 걔네들 다 나가도 어차피 200만 대 1이에요. 그러니까 되는 확률은 거의 뭐 아니라고 봐야겠죠. 그래서 이게 잘 모르겠어요. 이렇게 어떤 특정한 개인 한 가족한테 막 10억, 20억씩 몰아주는 이런 제도가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제도가 왜 필요할까? 저는 계속 의문이거든요. 왜냐하면 이렇게 당첨된 한 사람은 너무 좋겠죠. 인생이 바뀌는 금액이니까. 요 사람한테 10억을 주고 그리고 나머지 사람들 199만 9,999명은 허탈하게 이제 탈락하고 다음번에 또 나오겠지 하면서 다시 또 이거 희망회로를 돌릴 수밖에 없는 이 좀 뭐랄까 비효율적인 국가적으로 봤을 땐 낭비 같은 제도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물론 나도 될 수 있으니까 없애지 마세요라고 하시는 분들도 많을 거예요. 그렇지만 되는 확률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면 저는 오히려 이 10억이라는 거를 채권 같은 걸 도입을 하든지 해서 제일 비싸게 사는 사람이 사고 그러면 그 돈이 여윳돈이 생기겠죠. 이 돈을 가지고 아까 말한 대로 뭐 신혼부부 같은 분들 뭐 월세를 조금 지원을 해주든지 아니면 뭐 기금을 만들든지 해가지고 뭐 장기적으로 국가에 도움되는 걸 하는 게 맞지 않나. 이렇게 개인한테 특정 한 명한테 막 10억, 20억을 몰아주고 나머지 사람들은 그냥 나도 언젠가 저거 되겠지 하면서 막연하게 기다리게 만드는 이거를 왜 유지를 해야 될까? 그런데 이거를 없애자고 말하는 사람이 거의 없어요. 왜냐하면 혹시 모르니까. 혹시 나도 될 수 있잖아. 라는 생각에 이걸 안 없애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는 조금 문제가 있다. 침체 지역을 활성화하겠다고 또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뭐냐면 우선은 디딤돌하고 버팀목이죠. 디딤돌은 매수하는 거고 버팀목은 전세입니다. 요 대출을 많이들 씁니다. 왜냐하면 이제 금리도 좀 낮고
여러모로 이제 소득 규제도 좀 덜하고 원금 상환도 좀 늦출 수 있어가지고 소득이 막 아주 높은 분들 아니면 요걸 좀 좋아하시는데 이거를 이제는 지방을 살리는데 조금 쓰겠다라는 게 이번에 나온 거예요. 지역별 시장 상황을 고려해가지고 금리를 차등화하겠다라는 게 이번에 검토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 말은 뭐냐? 아무래도 과열되는 지역들은 금리를 높이고 뭐 상대적으로 지금 미분양 많고 하는 곳들은 금리를 좀 낮춰가지고 전반적으로 지방으로 쏠림 현상을 만들겠다라는 건데 정부가 지금 하는 어떤 그런 것들이 대부분 메인 DC는 못 건드리고 지금 옆에 있는 반찬만 지금 계속 건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다주택 규제가 지금 여전히 막 살아있는 상태에서 지방으로 사람들을 보내려고 하는데 이게 안 가죠. 안 가니까 야, 너네 혹시 대출 받을 때 내가 한 0.5% 깎아줄 테니까 가면 안 될까? 이런 거를 하는 거죠. 근데 누가 갑니까? 이거 가지고 가겠습니까? 안 가죠. 오히려 이게 잘못되면 뭐냐면 어차피 수도권에 집 살려고 하는 사람은 금리가 괜히 더 올라가는 부작용이 생길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전세 대출도 이제 까다롭게 하고 막 이런 것들을 이제 점점 한다고 하니까 정작 이 효과는 없이 그냥 다들 고생하는 그런 걸로 갈 것 같다는 좀 걱정도 있고요. 그리고 이제 지방에다가 인프라 공사 같은 걸 많이 하겠다 하는 얘기들이 있어요. 그래서 뭐 지금 뭐 가덕도부터 해가지고 뭐 각종 뭐 지금 고속도로 뭐 고속철도 이 계획이 엄청 많거든요. 이런 것들 지금 빨리 조기 집행을 해가지고 빨리빨리 공사하면서 그 지방에다가 돈을 풀겠다. 특히 뭐 예타를 면제해줘가지고 잘 그 사업성 안 나오는 것들도 그냥 해. 지금 하자. 어쩔 수 없다. 하면서 이제 많이 풀려고 한다고 합니다. 도로에 4조, 철도에 한 4조 같은 거를 상반기에 풀면서 최대한 집행하겠다. 그래서 이제 요거 보시면은 2028년까지 우리나라의 고속철도가 이렇게 깔려요. 이게 계획도 있고 실제 지금 착공해서 준공을 앞둔 곳들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뭐 수서나 서울역에서 출발하는 KTX, SRT 뭐 이런 거 타가지고 뭐 목포나 뭐 부산까지 뭐 이 정도만 생각하는데 사실 지금 고속철도망 같은 것들도 훨씬 더 다양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미 개통한 것들도 있지만 이 전국을 4 곱하기 4로 뭔가 이렇게 네 줄 이렇게 만드는 걸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뭐 어찌 보면 그 지역에 인프라를 깔아야지만 그 지역이 활성화가 되는 것도 있어서 뭐 필요하다고 볼 수도 있는데 또 이게 고속철도가 이렇게 많아지면은 또 공항의 그 수요를 또 잡아먹을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게 지금 전국에 또 노는 공항들 많은데 물론 그 공항들이 군 공항을 또 겸용을 하고 있는 게 있어요. 그래서 없앨 수 없는 것도 분명히 있지만 인프라가 좀 약간 좀 뭐랄까요 중복 투자되는 것들도 분명히 있을 것 같고 그렇지만 또 이 동네 사는 분들은 아니 우리 동네도 이거 좀 필요하지 않냐 라는 얘기도 있기 때문에 계속 이런 교통 인프라는 계속 신설될 것 같습니다. 자, 거기다가 이제 계속 나오는 얘기인데 정부에서 계속 요거를 좀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 지상철, 뭐 서울도 그렇고 뭐 지금 수도권에 보면은 전철인데 그 지상으로 다녀가지고 이 좌우가 완전히 단절돼 있는 이런 지역들이 꽤 많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지하화를 하면서 이걸 지하화를 해가지고 그 위를 개발하고 공원으로 만들고 뭐 거기다 뭐 주택을 지어가지고 아파트를 공급하겠다 뭐 이런 내용들이 그동안 발표가 많았는데 이게 뭐 한두 해 나온 얘기가 아니고 10년 뭐 20년 전에도 계속 나왔던 얘기고 기존에 있는 노선의 밑에다가 지하화를 한다는 게 엄청나게 돈도 많이 들어가고 시간도 많이 들어가는 작업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될까라는 거에 대한 의문은 계속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이제 다시 한번 또 추진하겠다라는 거를 계속 이제 천명하고 있습니다. 이게 다예요. 그래서 정리를 해보면은 당장 변하는 거는 청약 관련된 내용들이죠. 청약 관련된 거. 그리고 예산을 좀 조기 집행을 하겠다. 유동성을 공급하겠다라는 거고 나머지는 기존에 있던 거를 좀 뭐랄까 좀 의지를 좀 표현한 거. 그리고 계획을 수립했다 정도로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게 국토교통부도 어쨌든 이제 행정부의 한 부서로서 연초에 어떤 계획을 발표를 해야 되는데 생각보다 뭐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왜 그럴까 생각해 보면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지금 국토부 장관도 최근에 사의를 표명을 했습니다. 뭐 이번에 참사가 난 것도 있고 해서 이제 사의를 표명했다는 건 뭐겠습니까? 바로 이제 컨트롤 타워가 이제 점점 더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이 상황에서 국토부 안에서 할 수 있는 어떤 최소한의 정책들만 발표할 수밖에 없겠죠. 그러니까 원래 하던 거, 뭐 원론적인 얘기들 이런 것들만 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정치적으로 혼란한 상황이죠. 그래서 이게 좀 종결이 돼야지만 정책이 나올 것 같아서 오히려 이게 지금 연초지만 뭐 연중 한 봄이나 뭐 여름쯤
오히려 더 다른 정책들이 나올 수 있을 것 같기도 합니다. 상반기는 그러면 어떻게 정리를 해야 될까? 그냥 시중에 좀 돈이 많이 풀릴 것 같다 정도만 보고 넘어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